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30번 영상에서는 중국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 오사운동부터 진행되는 중국 근대사의 중요 사건들부터 1945년 일본의 항복까지 이르는 과정을 1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서 1911년 발생했던 신해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이 신해혁명의 결과 청이 멸망하고 새로운 국가 중화민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중화민국의 2대 총통자리로 2대 총통자리에 취임했던 것이 위안스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중화민국 계속해서 중화민국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자,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독일, 투르크 등의 국가와 전쟁을 벌였죠. 식민지 쟁탈전이었습니다. 당시 영일동맹을 체결하고 있던 일본은 영국의 편에 서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영국의 편에 서서 1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중국의 산둥반도, 구체적으로는 산둥반도의 칭다오 지역을 공격하여 빼앗게 됩니다. 이리하여 일본이 중국의 땅인 산둥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중국의 산둥반도를 점령한 일본은 21개조 요구안이라고 하는 것을 중국에게 들이밉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실시한다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평등한 내용이었죠. 자, 당시 중화민국을 이끌고 있던 이대 총통 위안스카이는 이 21개조 요구안의 대부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조건을 일본에게 이제 허락해 준 것이죠. 자, 21개조 요구안을 받아들인 위안스카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자존심 그리고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넘겨준 매국적 인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안스카이는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황제 정치를 부활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위안스카이가 순원의 양보를 받아서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 자리에 오르는 대신 청나라 멸망에 이제 간섭하지 않았다. 혁명에 간섭하지 않았다. 사실 위안스카이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순원이 위안스카이에게 혁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화민국의 총통 자리를 넘겨줬었는데요. 위안스카이는 이 총통 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황제 정치를 부활하겠다. 그리고 내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를 황제 중심 국가로 바꿔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계속 진행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에 중국 사람들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안스카이가 진행했던 재정 부활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병을 얻은 위안스카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이후 중화민국은 각 지역의 여러 군인 집단인 군벌로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벌이란 군사력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이후 중화민국은 여러 군벌로 쪼개지게 되고 앞으로의 중국의 중요 과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쪼개진 중화민국 여러 군벌을 이제 하나로 묶는 것이 되었죠. 한편 1915년 중국 내에서 신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개됩니다. 천두슈, 후수 등의 인물들이 낡은 유교 전통을 타파하고 서양식 민주주의와 과학을 수용하자라고 주장했던 운동입니다. 이 신문화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 내 청년, 젊은이들 사이에 근대적 의식이 확산되고 옛 의식, 옛 중국의 잘못된 사상, 더 이상 앞으로의 시대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렇게 중화민국 내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갈 때 국제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28번 학습지에서 배웠던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뒷수습을 하기 위한 파리 강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21개조 요구안을 파리 강화 회의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여러 열강들이 이를 인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독일에게 완전히 넘겨받는다라는 내용도 28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둥반도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중국 내의 민심은 점점점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우리 중국의 주권을 완전히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고요. 이 위기의식 속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 중국의 국민들이 외쳤던 운동이 바로 오사 운동입니다. 1919년입니다. 자,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중국 청년들 내에 근대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파리 강화 회의에서 산둥반도의 이권이 일본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중국 사람들 사이에 알려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3.1운동도 중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조했지요. 1919년 5월 4일 베이징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전개됩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 21개조 요구안은 철폐되어야 한다. 학생들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학생뿐 아니라 상인, 노동자들까지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확산됩니다. 중국 정부는 결국 중국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베르사유 조약, 파리 강화 회의 결과 체결되었던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조인 찬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는 21개조 요구안이 인정이 되었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가 민중들의 뜻에 따라서 이를 반대하였던 것이죠. 중국 민중들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국가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들어주기 시작했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수많은 중국 사람들은 1920년대에 다양한 자신들의 요구를 드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를 다양한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국 오사운동의 여러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한편 1915년 위안스카이가 사망한 이후 여러 군벌로 쪼개진 중국 1920년대 들어서도 군벌 간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군벌 시대라고 불렀지요. 자, 순원은 1919년 오사운동에서 드러난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순원이 만든 정당이 중국 국민당이었습니다. 한편 1920년대 확산되고 있던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서 선두슈 등의 인물은 중국 공산당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중국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 두 개의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테니까 이 두 개의 단체 이름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1924년 1차 국공합작이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성향을 띠고 있던 중국 국민당과 공산주의 성격을 띠고 있던 중국 공산당이 서로 손을 잡은 일을 말합니다. 나중에 중일전쟁 때 진행될 또 한 번의 국공합작과 비교해서 이때의 국공합작을 1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이 두 단체가 손을 잡은 데는 각각의 속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국 국민당의 순원은 군벌을 타도하고 분열되어 있는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세력을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무기 등을 지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마침 소련이 순원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가 군사력 등을 지원해 줄 테니까 공산당과 손을 잡아라. 순원은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열되는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공산당과 손을 잡는 것도 서슴지 않고 이제 찬성을 했던 것이죠. 반면 소련이 이들 중국 국민당을 지원했던 이유는 공산주의 세력을 중국 내에 확산시키기 위한 속셈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둘의 속셈은 각각 달랐지만 어쨌거나 1924년부터 이들은 손을 잡고 함께 중국 내의 군벌 시대를 끝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합니다. 1차 국공합작을 진행한 순원은 중국 군벌 시대를 끝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노력은 순원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1925년 순원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중국 국민당의 지도자로서 장제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왼쪽이 순원, 오른쪽이 장제스입니다. 자, 한편 1925년 5월 30일 상하이에서 영국인이 중국인 노동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상하이는 조개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조개 지역,
이 조개 지역으로 설정된 구역은 치외법권이 적용이 되어서 중국 당시 상하이는 중국의 법이 아닌 상하이에 머무르고 있는 여러 외국인들 각자 나라의 법을 적용받고 있었지요. 영국인이 상하이에서 중국인 노동자를 폭행했지만 상하이는 조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폭행한 영국인을 중국의 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의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이었죠.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함께 진행했던 대규모 시위는 점점 세력이 확대되면서 반외세 투쟁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반외세 투쟁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 운동이 5월 30일에 최절정에 달하였다라고 해서 이를 530 운동이라 부릅니다. 이 530 운동을 통해서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의 중국 내 세력은 크게 확대가 되고요. 중국 민중들 사이에서는 외국 세력, 외세와 결탁한 군벌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외세와 결탁한 군벌에 대한 반감이 커진 여론을 등에 입고 1926년부터 중국 국민당은 본격적으로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자라고 하는 북벌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의 근거지가 남쪽에 있는 광저우였습니다. 광저우에서 군대를 일으킨 중국 국민당은 북쪽으로 계속 진격하면서 여러 군벌 세력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중국을 하나씩 합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북쪽을 정벌하다 북벌이라고 부른 것이죠. 1926년에 시작된 장제스 국민당의 북벌, 장제스의 국민당은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하지만 이때 잠시 북벌이 정지된 틈을 타서 장제스는 갑자기 1차 국공합작을 깨고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급격히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장제스와 중국 국민당이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자, 장제스의 공산당 탄압으로 인해서 국공합작은 1927년 결렬됩니다. 한편 중국 국민당은 남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난징에 국민당이 중심이 된 정부, 중국 국민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은 계속해서 북벌을 진행하고요. 이때부터 북벌을 진행한 중국 국민당군을 국민혁명군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 국민당군, 중국 국민혁명군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여러 군벌 세력들을 힘으로 통합하게 되고 결국 베이징을 점령함으로써 북벌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다시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하나로 통일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가 1928년 6월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 국내의 정치 세력 두 가지,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계속 그 흐름을 잘 파악해둬야 합니다. 자, 1928년 북벌이 완료되고 중국 통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을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자, 국공합작이 깨진 이후에 세력이 약해진 공산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었죠. 자, 중국 내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만주국을 수립하는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8번에서 배웠던 루거우 차오 사건으로 인해서 중일전쟁이 발생하죠. 1937년의 일입니다. 자, 중일전쟁이 발생하면서 다시 중국 대륙 전체에 일본군의 공격이 진행됩니다. 이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이끌었던 중국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중국 공산당은 다시 한번 손을 잡게 됩니다. 이때의 국공합작을 2차 국공합작이라고 부르지요. 일본군의 침략으로 난징 등 주요 도시를 빼앗긴 국민당 정부는 서쪽의 도시였던 충칭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계속해서 일본에 맞서 싸웠습니다. 공산당 또한 농촌 등지에서 일본에 맞서 싸우게 되고요.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 항복을 선언하면서 기나긴 중일전쟁도 중국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중국 역사에 대한 내용은 36번에서 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1919년에 오사운동부터 1945년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함으로써 중일전쟁이 끝나는 과정까지의 여러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32번에서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모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